수백 명의 독일군을 사살하며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한 여성 저격수가 있습니다. 어리고 왜소한 모습이었지만 이 여인은 치열했던 1941년에 세바스토폴 전역에서 2달 반 동안 187명의 독일군을 저격하는 데 성공하죠. 그녀는 루드밀라 파블리첸코, 죽음의 여인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과는 달리 그녀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자란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독립적인 성향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그녀는 무기와 탄약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때부터 총기류를 다루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학생이 되어 키예프 주립대학의 역사학과를 다니던 그녀는 우연히 친구들과 간 사격장에서 엄청난 사격 실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또한 사격부에 가입하면서 아마추어 사격 선수로 활동하는 등 그녀는 저격수로서의 재능을 성장기 동안 키워나가게 됩니다.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 독소전쟁이 발발하자 소련에는 총동원령이 떨어지고 대부분의 남성이 전쟁에 대거 참전하게 됩니다. 당시 24살의 나이에 많은 동급생들과 마찬가지로 그녀 또한 소련군에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여자로서 전방에서 싸우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 군대 측에서는 그녀에게 비교적 안전한 간호사를 제의했지만 그녀는 사격부에서 훈련으로 받은 수료증을 꺼내 보이며 자신을 소총부대로 배치해주길 희망했습니다. 결국 군은 그녀의 요구를 수용하고 군대 훈련 이후 그녀는 저격수 보직을 받게 되죠. 사실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남자들 뿐만 아니라 약 2,000명의 소련의 여성의 자원에 특수 기능을 일으키고 위험하고 복잡한 임무에도 과감히 뛰어들게 됩니다. 특히 여군들이 활약한 약 20가지의 직종 중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힘든 저격수마저 그녀들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 8월 벨리아 예프카라는 마을 근처에서 독일군과 대치하게 되자 그녀는 언덕에서 독일군에 맞서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Ты что творишь, дура? Что? Ты мне сам вчера показал, как трахать не быстро. У меня была бы 73, если бы не ты. Раненый сойдет? Пишите еще одного. Уймись, дура! Уймись! 여자 저격수들은 통상 2인 1조로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한 명이 사격을 맡았고 나머지 한 명은 적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으며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했죠. 이들은 총이나 휴대식량 외에 자멸형 수류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경우 적에게 발각되면 고문과 성폭행을 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소련은 수류탄을 지급했고 자폭에 대한 교육도 받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독일군의 만슈타인 원수가 이끄는 독일 남부군이 우크라이나 흑해 연변의 도시인 오데사를 장악하고 세바스토폴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이제 독일에겐 세바스토폴 점령만 남은 것이었죠. 세계에서도 강력한 요새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세바스토폴 함락을 막기 위해 소련은 이곳에 견고한 방어 시설을 건립하고 파블리첸코 또한 세바스토폴에 투입되게 됩니다. Ты из-за войны. А если тебя убьют? Да вы трус, товарищ капитан. Надо верить, что не убьют. 이 전투에서 그녀는 187명의 적군 병사들을 사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동안 이곳에서 일어난 약 10개월 동안의 공방전의 결과 독일 이곳을 포위함에 따라 소련은 9만 명의 포로가 잡힙니다. 파블리첸코 또한 방어전 당시 날아온 독일군의 박격 포탄에 의해 부상을 당하자 소련군 당국은 그녀를 구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게 되는데 결국 잠수함까지 투입시켜 그녀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녀가 후송된 후 세바스토폴은 함락당하고 그녀는 이 전장에서 떠날 것을 명령받게 되죠. 이미 소련군에게 파블리첸코는 절대로 전사되거나 포로로 잡혀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상 이후 루드밀라 파블리첸코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대신 교관으로 복무하며 후배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실력이 전 세계로 알려지자 여러 국가에서 파블리첸코를 초청하여 그녀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련 시민으로는 처음으로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 대통령의 영접을 받으며 백악관을 방문하기도 하였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43년에는 소련 정부로부터 최고의 영웅에게만 수여되는 금성 훈장을 수여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파블리첸코는 소련의 전쟁 영웅이 되었지만 사실 그녀의 삶은 너무나 고독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전쟁에서 셋이나 잃었으며 가장 친했던 친구도 운명을 달리하게 되죠. 무엇보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사살해야 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괴로움을 주기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루드밀라는 키예프 대학으로 돌아가 학위를 마치고 역사학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소련 해군 본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1974년 파블리첸코는 5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시신은 모스크바에 위치한 노보데비치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그녀는 안타깝게도 알코올 중독과 전쟁으로 인한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가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 외에도 저격수로 잘 알려진 몇 명의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저격수 중 단연 1위로 손꼽히는 해위에는 핀란드 출신입니다. 핀란드와 소련이 치른 100일간의 겨울전쟁에 참전한 그는 소련군을 상대로 500여 명의 적군을 사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추가로 기간 단총으로 200명을 사살하면서 영하 20도가 넘는 극한의 추위에서 705명의 사상자를 기록하게 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망원 조준경을 사용하지 않고 저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소련군이 그를 사살하려고 쏜 유탄의 파편이 그의 턱에 맞아 얼굴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는 대수술을 거쳐 일주일 만에 깨어나고 크게 다친 얼굴도 성형수술로 많이 복원해내는데 성공하죠. 하지만 신경계 손상으로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명예로운 퇴역을 결정합니다. 한편 그는 전쟁 영웅이었지만 자국 내에서는 그가 수많은 사람을 죽인 학살자라며 비난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의 내용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것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명령받은 것은 최대한 실행했을 뿐입니다. 만약 나와 다른 병사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면 핀란드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48세였던 그녀는 1941년 독일군이 침공하자 늦은 나이임에도 입대를 신청하게 되는데, 어릴 적부터 운동신경이 좋았던 그녀는 전장에서 약 100명에 가까운 적군을 사살하며 소련의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1945년 밤 트럭을 타고 이동하던 중 다리가 붕괴되어 추락하는 바람에 안타깝게 사망하게 되고, 사후에 수여받지 못한 영광의 훈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녀는 2차 세계대전에서 군대에 입대한 오빠가 전사한 후 그녀는 군에 자원하여 최전선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저격수의 역할을 맡은 그녀는 많은 여성 저격수 중에서 두드러진 사격수를 보여주며 10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59명을 저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대학교에 진학하겠다는 꿈을 꿨던 그녀는 전투에서 지휘관을 업무하던 중 안타깝게 폭격에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21살이었죠. 참고로 소련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총 2,000명의 여성 저격수를 배출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 살아 돌아온 인원은 5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쟁 기간 동안 아군의 사기를 올려주고 자신의 역할을 한 군인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